속보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니까 환수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1차부터 7차까지 다 포함이고요. 본격적인 환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앞에 공고를 볼게요. 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가 떴는데 11월 16일자로 떴습니다. 요거는요, 공문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을 보고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그 공문은요, 이제 공시송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공문을 보냈는데 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서를 못 받아갖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송달을 해서 뭐 온라인상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공시송달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공시송달 공문이다 보니까 이미 받으신, 그러니까 통지서를, 환수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대상자인지 그 환수 대상자인지 아닌지는요, 첫 번째로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환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환수 결정 통지서 받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공시송달 명단에 없으면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그 공시송달 명단은 소자공 카페에 올려놨어요. 자, 결론을 왜 제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뭐 해야 된다? 내가 통지서를 일단 안 받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공시송달 명단에 없다? 그럼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 환수 대상이 되는 거고, 통지서는 이미 제가 이 방송 듣기 전에 통지서는 갔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공시송달이다 보니까 이미 통지서가 갔을 거고, 결정 통지서가. 근데 나는 결정 통지서 안 받았잖아요. 나 이 방송 보기 전까지도 나는 통지서를 안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송달 명단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공문을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문 볼게요. 자, 공문은요,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충족했는데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의심한다 이거지. 그래서 의심 사례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난 거예요. 환수하겠다. 환수 결정 통지서를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제 발송을 했는데 이 폐문부제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문이 닫혀 있다 이거죠. 이게 등기로 보냈는데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등기가 안 간 겁니다, 이 사람한테. 통지서가 안 간 거예요.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송달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통지서가 전달이 안 됐죠? 그러면 행정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통지서를 안 받았으니까 공시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료, 공개적인 곳에 이 명단을 올려요. 이거 당신이 이 환수 대상자이다, 이 행정처분에 대한 대상자이다는 거를 올립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뭐 공공기관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이라든지 뭐 전자 이런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제는 명단을 올려놓고 공시송달을 해요. 그러면은 공시송달 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시송달 공고다 보니까 이미 결정 통지서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받으실 분들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쯤 아마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공시송달 보니까 갔을 거예요.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폐문부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시송달 하기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 환수 결정 통지를 받으신 분이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공고 명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이게 반송이 된 거죠.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추려서 공시송달 공고고요. 처분 내용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준 미충족이에요. 사업자 반환 및 반환 금액에 대한 처분입니다. 한마디로 미충족된 거예요. 당신이 이거 받았지 않아야 되는데 받았다 이거죠. 기준이 미충족인데 그럼 내놔라 이거야. 다시 한번 반환하겠다. 반환 금액도 이제 써져 있겠죠. 대한 처분이에요. 근데 이게 세희망자금과 손실보존금까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1차부터 7차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차부터 7차까지 다.
그건 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 공문 계속 볼게요. 법률 근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간다. 자, 공고 기간은 16일부터 이제 11월 30일까지 14일간이고요. 공시 송달 대상을 이제 별도 첨부. 좀 이따 이거 명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의 신청은요, 이의 신청도 있어요. 나는 말도 안 된다. 나는 억울하다. 12월 20일까지 이제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자, 제출 방법은 온라인 제출로 되어 있고요. 제출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자, 송달의 효력 발생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폐문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고의적으로 안 받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보통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게 통지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의적으로는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폐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받고 나서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는 종료한 거죠.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 통지서가 등기로 갔는데 당일에 폐업했으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달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의로 받지는 않았을 거고, 이 등기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폐업자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간에 폐문부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시송달했으니 당연히 이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고기간부터 제출기간까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제 간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환 금액, 반환 납부 방법 등. 이건 뭐야? 이제 강제적으로 반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반환 금액과 납부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실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정통지서를 받았어.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납부해야 되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한 것들 이쪽에다 한번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환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환수 들어간다는 얘기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시송달 명단을 봤더니 꽤 많아요. 그 명단 잠깐 이제 보고 올게요. 자, 이거는 이제는 공시송달 명단입니다. 명단이고, 앞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지었습니다. 순번 1번부터 방역점검 1차 이렇게 들어가요. 방역 1차 쭉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저는 이게 몇 명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봤더니 보세요. 계속 넘어가요.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최종 2,461명입니다. 2,461명 끝자리가. 그러니까 2,461명에게 공시송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시송달 명단이다 보니까 통지서가 간 사람들, 제대로 이제 간 사람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폐문 부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폐문 부재가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제가 말하는 몇 배 될걸요 아마. 지금 결정 통지문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공시송달 명단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2,461명. 그러니까 통지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이게 방역점검 1차도 있지만요. 이 거의 방역점검 1차가 많더라고요. 지금 방역점검 1차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보면은요. 자, 가볼게요. 저도 제가 소팅을 방역점검을 했나요? 아닐 텐데. 제가 소팅을 방역점검 1차로 소팅해서 제가 프린트했구나. 예, 방역점검 1차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명단.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거. 그 명단은요 정확하게 보시려면 제가 이거를 그 엑셀로 정렬을 방역점검 1차만 이제 정렬해서 프린트를 했네요. 명단은 맞아요. 명단은 한 2,000 몇 명이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2,000 몇 명이 넘어가는 게 맞고, 요 명단은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명단 가볼게요. 보세요. 이거 명단을 지금 이제 소팅 안 하고 정렬 안 하고 그냥 날 것 그대로인데 손실 보존금도 있고요. 쭉 내려가면은 뭐 1, 2 제가 다 봤더니 1차부터 7차까지 진짜 다 있어요. 방역점검 1차, 2차 요게 맞고, 이 공시송달 자료 이 대상자거든요 다. 지금 보면은 몇 명이냐면 총 엑셀 쭉 내려보면은 2,467명. 2,467명이 이제는
명단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폐문부제가 된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이 들어간 거고 꽤 많아요. 손실보조금도 있고요. 희망회복자금도 있고 굉장하죠. 지금 보면은 예, 이게 명단이고 이 명단은요. 그 소장훈 카페에 좀 가볼게요. 자, 소장훈 카페 보시면요. 예, 카페에 처음 오시면은 여기다가 게시판 이제 남겨드렸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게시판. 여기 어디 있냐면은 이 정보금융 게시판, 여기 정보금융 게시판에서 맨 밑에 들어보면 재난지원금 환수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남겨주세요. 여러분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그 공론장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하면 여기 올려드렸어요. 여의도 정보면이라고 해서 재난지원금 23년도 환수 결정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여기에 가셔서 여기 대상자 엑셀이고요. 환수 결정 공시송달 대상자 엑셀 다운로드 하셔서 내가 거기 명단에 들어있는지 보시면 돼요. 아까도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나 결정 통지문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명단에도 없다. 그럼 이제는 마음 편히 계시면 됩니다. 마음 편히 계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글쎄요. 공시송달 명단에 아마 없을 거예요. 폐업하지 않는 이상 거의다가 아마 결정 통지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 대상자라 그러면. 아무튼 간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마음 편히 있는 게 낫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신경 쓰이잖아요. 이런 게 솔직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 신경 쓰인다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확인하고 난 없네 끝. 이렇게 이제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그렇게 이제는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셨었죠? 이게 아까 엑셀 명단에 가보면 세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이렇게 있잖아요. 1, 2, 3차, 7차까지 있거든요. 그게 7차 다 들어있어요, 명단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 얼마 전에 1차와 2차, 요거 세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이거 뭐 환수 안 한다면서요? 이거는 뭐냐면, 선지급에 대한 면제입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급에 대한 면제를 한 거예요. 환수 면제를 추진한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는 아까 나오죠.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부정수급 아니면 오지급이에요. 이쪽입니다. 이쪽 환수 대상 이쪽인데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게 중기부 자료인데 5차와 6차는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환수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데에다가 없거든요. 아마 여기 같아요.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 요쪽 같아요. 요쪽. 그러니까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 그러니까 이게 부정수급자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쪽에서 지금 환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에서 결정 통지문을 이제 받으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4,392개사 정도네요. 요거랑 요거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게 합쳐서 들어간 건지 여기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 통지문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엑셀 명단 보면 7차까지 다 있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환수 면제 추진은 이제 1, 2차의 선지급에 대한 환수 면제인 거고 그 다음에 선지급은 뭐예요? 이제는 간이가사자가 대부분이었죠. 이제는 1년치의 소득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 하락을 확인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환수하겠다. 이게 선지급이고, 요건 이제는 면제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 나온 거는 요쪽, 환수 대상자에 있는 오지급 아니면 부정수급. 요쪽이겠죠?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에서 환수한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1차가 세희망자금이었고요. 1차 재난지원금이 세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이 버팀목자금, 3차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가 희망회복자금, 5차가 방역자금 1차. 이거를 제가 왜 차수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엑셀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은 이게 이름이 1차, 2차 이렇게 안 나오고, 세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렇게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몇 차 재난지원금인지를 이제 헷갈리실까봐 또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니까 요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요거를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는 아마 그냥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깔끔하게 확인하시고 없으면 끝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제가 종합해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공시송달인이 그죠? 아까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는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아시는 거죠. 다 설명드렸으니까. 공시송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정통지문을 못 받으신 분들, 폐문부제이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공시송달이니
이미 결정 통지문을 받으신 분들은 꽤 있을 거고요. 내가 결정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 결정 통지서를 내가 받았다. 그럼 환수 대상. 둘째,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 이의 신청. 둘째, 환수 결정 통지서 받지 않았어요. 나는 이 방송 보기 전까지도. 그죠? 그리고 공시송달 명단 확인해 보라 그랬죠? 거기에는요, 이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상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명단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름은 이제 앞자리와 뭐 예를 들어서 권혁중이다. 그러면 혁자는 별표 쳐져 있고요. 권중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확인 가능하고 그 상호 있고요. 그 사업자 번호 있기 때문에 딱 알아요. 내 아닌지 아닌지. 만약에 내가 그 2천 몇 명을 다 찾기 힘드니까 컨트롤 F를 누르시고, 그게 찾기거든요. 찾기. 키보드에서 컨트롤 F 누르시고 본인의 상호를 치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 한번 쳐보시고, 아니면 사업자 번호가 제일 깔끔하겠죠. 사업자 번호 넣어보시면은 명단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공시송달 명단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 이제 환수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시송달 명단에도 없어, 통지서도 받지 않았고 명단에 없어, 그럼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인하시고 그냥 마음 편히 생활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에서 환수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신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찝찝하고. 그리고 이런 정보를 모르시면 주위 소문은 막 이래요.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야, 나라가 환수한대. 그래서 언젠가 환수하나 봐. 이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지잖아. 그냥 보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여정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마음 편히 생활하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명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공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 요건 미충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라고 공문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정부도 의심만 하지 이게 확정진 건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명단에 있다 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 하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꼭 하시고요. 정부도 미충족자야라고 콕 집어서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의심 사례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의 신청하셔서, 만약에 내가 불공평하고 난 억울하다 하신 분들은 의의 신청 꼭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명단에 없으면 안심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는 판단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기준 요건에 만약에 미충족 했으면 저는 환수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어떤 문제냐 그러면, 만약에 이 기준 요건 미충족에 대해서 고의성을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건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줘서 다시 환수하겠다는 거는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글쎄요. 환수를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그 고의성, 소상공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사실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하게 환수를 해야죠. 받지 않아야 되실 분이 받으신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 부정수급자의 돈을 걷어서 좀 정말로 또 소상공인 재원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슈는, 오늘 이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문이 되게 중요한 공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놀랬던 게, 공시송달이라고 보면 그러면 명단 되게 없거든요, 원래. 몇 명 안 돼요. 기껏해야 한 10몇 명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2천 몇 명이 넘어가니까 저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아니 2천 명이나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이게 진짜 뭔지 알고 처음부터 결정 통지문 환수한다는 걸 알고 아예 그냥 돌려보냈거나,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돌려보냈거나, 아니면은 진짜 폐업하신 분들이거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폐업자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명단이 너무 많아서 2,000명이 넘어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 사업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자꾸 이제 정부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뭐 정부의 행정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면 뭐 의심도 안 생기고요. 뭐 명확하게 알면 사실 막 불안할 이유도 없거든요. 당당해지는 거죠, 내가.
법을 많이 알면 당당해져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정보는요, 좀 영상이 길지만은 그래도 주위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유하셔갖고, 여도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요 방송 보고 한번 확인해봐.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장사하시잖아,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자녀가 장사하고 있다 그러면, 야, 이거 한번 보고 나서 한번 확인해봐라. 명단 올려놨다니까 한번 보고,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정관님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고요. 내일은 당연히 주간지원금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또 지원 정책이 나왔는지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영상이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